예,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융합, 제가 그 인공지능, 서울교대의 그 과학융합 전공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각 교과 융합이 어떻게 좀 새로운 교육에 있어서 신화를 쓸 수 있는 방도가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좀뭐 새로운 뭐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그 강융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대학이나 또 참여하는 선생님들 또는 교육 관계자들이 조금 더그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인공지능 융합 교육 진화라는 뭐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어떻게 신화를 만들어야 될 건데 과연 지금과 같은 상태 이제 3년 이제 4년 차 되는 상태에서 신화를 만들 수 있을는지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좀 신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만족하는 법칙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우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수식들은 어떤 완전한 상태에서 자연계의 완전한 상태, 완전한 실험 상태 또는 완전한 상태에서 수식 이런 것들이 만족하는 이런 법칙의 시대, 이런 수식을 찾는 시대에서 제가 보면은 데이터의 시대, 에, 산재해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데이터 시대로 이렇게 변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지금도 뭐 조금 전에 우리 장성현 어, 아, 워낙 오래전부터 알아가지고 지금 직급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시겠는데 장상현 박사님이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 챗 GPT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계속 변화해 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인터넷도, 아니, 인공지능도 지금 시행착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 증거지능 교육이 법칙을 많이 아는 사람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는 이런 시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뭐 레이어를 5개를 해봤다가 뭐 어떻게 해봤다가 뭐 이래가지고 좋으면 좋은 뭐 이런 시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어, 그 어떤 법칙을 아는 시대부터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는 거, 여기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 미국 교육부의 그 앞으로의 교육 방향 상황을 한번 쭉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어디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패시브한 유저에서 액티브한 유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액티브한 유저에서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이 사람들로서 사실은 번쩍 뛰는 것들이 모든 교육에 있어서 여기 뭐 코딩과 디자인과 뭐 시뮬레이션과 이런 파트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텐트 각 교과 영역에 있어서 각 교과 영역에 있어서 그 모든 컨텐트가 어떤 디자인도 해봐야 되고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고 코딩도 해봐야 되고 또 뭐 페어 콜래보레이션도 해봐야 되고 뭐 어떤 전문가들하고 인터랙션도 해봐야 되고 뭐 이런 면들 뭐 또는 뭐 미디어 프로덕션도 해봐야 되고 이게 이제 미국 교육부가 뭐 이야기하는 이런 아이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좀 의미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어,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디펜스 될 수 있는 요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EU에 가보니까 2030의 그 EU 국가의 그 디지털 타겟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 타겟이 2030년도에서는 EU 국가가 한 4.5억 명이 되는데 ICT 스페셜리스트를 2천만 명을 양성을 한다더라고 보니까
ICT 전문가들을 2천만 명을 양성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베이직 디지털 스킬을 온 국민의 최소한 80%는 베이직 디지털 스킬이 들어가게 된다. 물론 다행히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른 리터러시와 더불어 3대 리터러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려고 하면은 2026년 7년 되더라고 보니까. 2026년 7년 이래 되면 이제 전체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물론 이제 우리 교사들 준비라든지 뭐 다양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무튼 EU 국가가 이런 ICT 전문가들을 2천만 명을 양성을 하고 베이직 스킬을 전부 다 온 국민이 최소한 80% 이상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되게 의미 있는 시사점이 큰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스킬적인 측면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신화를 뭐를 볼 것인가, 우리가 신화를 AI를 잘하면은 각 교과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신화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AI를 잘하면은 교과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에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무생물을 생물로 만드는 거. 피그말리온 조각가가 조각상을 가지고 갈라테이아 조각상을 자기 애인을 삼게끔 만드는 거. 그럼 실제 뭐 우리 신화에서는 실제 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낳고 뭐 이렇게 4대까지 살아갔다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AI와 각 교과가 이렇게 잘 융합이 돼 가지고 즉 AI를 잘하면은 각 교과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는 어떤 신화를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가 그 대전제로 하는 신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에 대해서 우리 이제 융합 전공, 우리 대부분 우리 이제 배 교수님이 센터장님이 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한 40여 개의 그 각 전공에서 AI를 잘하면 각 교과를 잘할 수 있는 이 신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각 대학원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그 AI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결국은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과 AI가 동시에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아까 챗 GPT를 이용을 해서 그 교과의 내용을 같이 학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교과 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름대로 뭐 다른 일 때문에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그 성취 기준들을 한번 쭉 보니까 각 교과에서 사실은 교과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또는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그 새로운 방법으로 아는 그런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도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지만은, 그래도 각 교과 성취 기준에 대한 변화들이 있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의 신화를 쓰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와 각 교과가 이렇게 갈랐으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AI와 각 교과가 이렇게 갈랐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융합을 해서 나아가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그 인공지능 교육 신화를 쓰기 위해서 과연 현재로서 그 신화를 쓸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우리 교육 과정이나 이런 측면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는 이제 서울교육대학교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15주 수업을 하고 6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5학기를 다니면 한 450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450시간을 가지고 AI를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교과 융합을 잘 할 수 있을까? 450시간을. 이게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의 사례는 우리 대학 사례, 우리 서울교대의 경우에 140학점 사례인데 140학점을 15시간 하니까 한 2100시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 한 4년간. 근데 대체적으로 제 생각컨대는 한 학점에 1시간 수업을 하면 2시간은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과제를 계속 줘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15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45시간 정도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한 6,200시간 정도가 투입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안 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바빠가지고 1시간 과제에 수업을 한 거에 학부처럼 곱하기 2를, 즉 곱하기 3을 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450시간 대 6,200, 이 너무나 5학기로서 AI 융합 교육이 가능하지 않지 않나, 즉 인공지능 교육 신화를 쓰기가 좀 뭐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해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뭐 한 10년 전에 뭐 아웃라이어라는 퍼블릭 책을 통해 가지고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진을 하나 봤는데, 하츠앱을 만든 얀 쿤이라는 이런 친구가 21살부터 한 10년 정도 야후에 다니면서 한 10년 정도 우리 이제 1만 시간 법칙의 기본적인 이론이 뭐 하루 한 3시간 정도 하면서 10년 하면 한 1만 시간이 되는 이런 건데, 한 이런 정도의 어떤 트레이닝을 받아야 AI를 잘하면은 인공지능도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현실적으로 사실은 제가 지금 인공지능 융합 대학원에 한 5천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육 정책적으로 뭐 1년에 1,000명이니까 5년간이니까 물론 이제 6년 7년 된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6년 7년이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발제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캐디에 가보니까 교육 통계 자료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약 한 4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까지 합치면 한 50만 명이 되던데. 그런데 사실은 이 5천 명을 인공지능 융합 교육하면 1%입니다, 1%. 1%를 교육시켜가지고 현장에 정착 가능할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슈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수들의 능력이 과연 충분한가? 저도 뭐 컴퓨터를 전공을 했지만은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인공지능 과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은 안 나고, 우리 대학원 1학년 때 인공지능 과목,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두 교수님이 와가지고 대학원 1학년 때 인공지능 과목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 과목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학습 이론은 한 챕터에, 한 섹션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섹션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 교수들,
또 우리 컴퓨터과 교수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교과 전공과 컴퓨터 전공이 막 따로 돌고 있는데 저희가 포럼을 해봐도 그렇고 사실은 컴퓨터 전공하고 교과 전공이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단지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들을 제가 보면은 AI 시대에 무슨 교육, 뭐 AI 활용 교육, AI 교육 이런 것들이 교과하고 밀결합하지 않는 이런 형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모형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번 자주 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분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은 뭐 그냥 인공지능 안에 디지털을 이어도 좋고 디지털 안에 인공지능을 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튼 디지털 도구와 디지털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AI 도구와 AI의 뭐 라이브러리 플러스 프로그래밍은 생짜배기로 하는 거고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뭐 텐설플로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나눠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3조 1항에 보면은 10개의 교과가 있는데 이 10개의 교과의 성취 기준과 주제를 가지고 디지털이나 AI 도구나 라이브러리나 프로그래밍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교과에 대해서도 대주제가 우리 현재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 각 목표들이 끌어들여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더욱이 이런 목표를 끌어들여오고 이거를 가장 잘 융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은 초공간 N차원을 가리킨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뭐 챗 GPT를 이야기하면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파라미터 한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X 한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X 제곱이 어떻고 뭐 사인 X가 어떻고 2의 X가 어떻고 이거를 뭐 미분하면 어떻고 적분하면 어떻고 한 개 요소만 보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AI는 초공간 한 개의 요소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우리 통계학의 아버지인 피셔가 이야기한 우리 머신러닝의 첫 번째 데이터 분류하는 거로 이리시의 붓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붓꽃이 네 개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죠? 사람을 분류할 때도 키, 몸무게, 나이, 성별이라고 하면 네 개의 차원인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우리가 X 한 개의 차원, 한 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계속 하고 대학 가야 이공계 가야 파라미터 2개, 3개 가지고 편미분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AI는 이런 소공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잘 다루어져야 진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I 융합교육 진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까 제가 참여 교수들의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여 교수들의 공동 프로젝트. 우리 교수님들은 예를 들어서 융합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예를 들어서 교과와 컴퓨터과 교수들이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여 교수들의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는 일반적인 워크숍이나 세미나보다도 AI 기술에 대한 워크숍을 매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가 각 테크니션을 배우는 일반 대학원들은 대체적으로 매주 워크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가 서울교대 온 지 한 25, 6년 됐는데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의 AI 기술에 대한 AI 기술 플러스 각 교과 교육하고 연계시키는 이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좀 매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현장 적용 사례, 우리 선생님들하고 현장 적용 사례들은 지도하는 대회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는데, 여하튼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가 되면서 현장 적용 사례에 대한 워크숍도 계속 매주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예산이 좀 있으면은 아니면 좀 교육부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예산을 두세 배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참여하는 그 40여 개의 그 융합전공 그 교수님들이 인공 주임 플러스 참여 교수들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한 4,500명은 충분히 될 것 같는데, 그런 분들의 그 역량 개발을 위해 가지고 뭐 국내나 해외 연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사들이, 우리가 지금 1%의 교사들을 그 융합 전공을 하는데 그걸 모든 교사들에게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5만 초중등 교사가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자,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교사 자격증도 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피그말리온이 그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아예 AI 융합 교사 자격증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우리 융합 시대에 선생님들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교사들에게 어떤 승전에 대한 가점, 지금 뭐 단순 장학금이 아니라, 그다음 뭐 파견 교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야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제가 조금 약간 좀 재미나게 제가 참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에듀테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에듀테크만 주 기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자율주행차 같으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에듀테크 모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술 회사가, 이게 이제 교육과 그 기업과 같이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마침 에듀 API를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기술 내용과 이게 미국의 IT 기업들, 우리가 이제 구글의 티처블 머신하고 국내에 있는 모 기업의 그 엔진하고는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죠? 이게 티처블 머신은 구글에 있는 거에다가 그냥 구글에 미리 갖고 있는 학습에 있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쉽게 인식이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 에듀테크 회사들이 만드는 것들은 그 학습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제품들 또는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소들, 이 연구소들이 그 기술과 내용을 에듀 API로 공급해 줘야 되지 않는가. 아까 우리 장성영 박사님이 그 교육 데이터를 API로 공급하고 그 캐리스가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제품과 기술을 에듀 API로 공급하게끔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회사에서는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여튼 교육부와 산자부나 뭐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전국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컴퓨팅이나 AI에 우리가 제가 조사하는 아까 450시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그 플랫폼 또는 각 교과하고 융합할 수 있는 플랫폼들, 온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온라인 플랫폼들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인공지능 융합 교육의 신화를 만들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데이터 집합, 교과서 내에서 데이터 집합, 우리가
각 기업이나 사회 자연에서 나오는 공개 데이터, 자, 이런 것들이 AI 도구와 프로그래밍으로 활용을 해서 교육 내용을 수행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AI 교육을 잘하면은 AI 교과 내용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신화를 저희가 인공지능 융합 교육 융합 대학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본적으로 디지털에 대한 도구와 프로그래밍, AI에 대한 도구와 프로그래밍이 언어 영역과 수과학과 사회와 음악, 미술, 체육하고 연계되면 되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2022 개정교육과정이 성취 기준이 되어 있지만은 새로운 그 성취 기준에 AI와 컴퓨팅이 이룰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교과가 사실은 사회하고 연결할 수 있는 창이 결국 AI 융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여 교수들의 AI 융합 교육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모든 교사들이 AI 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이나 지원 체제를 만들고,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에두 API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공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부분만 요 세 부분만 되면은 우리가 AI를 잘하면은 각 교과를 잘할 수 있는 신화를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